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방기용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범보수 지정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러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단 그 당명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전진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 청년 정당, 브랜드 뉴파티를 포함한요. 이 정당들이 모두 모여서 미래통합당으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사실인데 사실상 그 안에 면면을 뜯어보면 과연 이게 사라진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부 체제는 기존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고요. 예. 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런 핵심 당직은 모두 한국당이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사실 기존 당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최고위원 12명 가운데 한국당 몫이 8명이고요. 예. 그 외 4명이 이제 다른 얼굴들인데 그 안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또 따져보면 전체 이제 최고위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옛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예. 그렇게 또 계산을 해서 보면 이제 일견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번 미래통합당 관련해서 비판을 좀 했는데 도로 새누리당이다. 예,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통합당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예. 여기 비판도 일견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겉으로는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흡수통합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 네, 뭐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소통합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왜 불참한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뭐 사실상 보수지형이 3년 만에 통합하는 잔칫날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뭐 불참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보수의 혁신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예. 아직까지도 황 대표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혁신 요구안들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통합의 포문은 열었는데 원하던 집이 아니어서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뭐 이제 통합에 동의를 했으니까요. 참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정작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구상했던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심 불만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5선이죠. 정가윤 의원 또 4선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통합당 출범 이래 친박계 의원 그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고 유 의원은 부산 서구 및 서구 동구의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인데 이 두 명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한국당 현역 의원은 1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불출마 선언이냐 이제 그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천 신청도 했고 또 면접까지 본 상황에서 불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따져보니까 공천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서 어렵겠다 해서 한 불출마 선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분들의 이제 실질적인 그런 진위 여부라든지 어떤 의도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총선을 더 겪어보면서 공천 과정을 겪어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가윤, 유기준 의원이 다 PK니까 TK, PK 중진 압박은 스스로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 물갈이 공천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내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천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또 좀 힘이 붙은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의 통합당이죠. 이른바 민주통합당. 여기도 거의 다 될 뜻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민주통합당은 뭐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이제 호남 기반 정당들에 이제 모여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거의 다 통합이 목전까지 와 있었는데 날짜도 17일 오늘 이야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었죠. 근데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 합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명분은 이렇습니다. 호남 신당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이 호남으로 해쳐 모여는 다시 이제 우리 정치가 구태로 회귀된다. 뭐 이런 명목이고요.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세대 교체를 위한 청년 세력이 중심이 돼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통합당의 어떤 그런 개편 과정에서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 세력이 없다. 뭐 예. 이런 계속해서 이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통합 관련해서 통합 합의문 추이는 아주 뭐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일각에서는 또 탈당 러시가 또 이뤄진다고 보도가 됐었죠. 예.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손학규 대표 어떤 생각이 잘 모르겠네요. 이분의 그 말씀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다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청년들이 또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예. 맞는 말씀인데 그걸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야지. 그렇습니다.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얘기해 봅시다. 예. 29번째 확진자 이어서 30번째 확진자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9번째 확진자는 올해 82살의 한국인 남성,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알려졌고 그 환자의 확진자의 부인도 오늘 코로나19 확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29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가 감염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요. 발열이나 이런 의심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그 28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망 바깥에서 감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가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까지 환자들은 전부 방역망 내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접촉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추정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예. 해서 지금 또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아마 이제 감염 경로나 예.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먼저 나오고 30번째 확진자는 이제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0번째 확진자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자가 격리로 네, 그렇습니다. 격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을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격리된 사람 왜 기자가 만났지?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무실 내에서도 그 기자가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이제 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견 당연한 그런 예. 그럼 이 순서 부분도 아닙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이 직접 뭐 방문을 해서 접촉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기사화를 했기 때문에요. 예.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 상태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를 지자체에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관광재단 이런 곳에서 이제 기생충 주요 촬영지를 탐방하는 기생충 팸투어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보면 영화에서 그 등장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현동에 있는 뭐 슈퍼라든지 그리고 종로 자하문 터널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피자집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코스를 몇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같이 이제 해설사가 동행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에요. 예.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워낙에 이제 서울 관광정보 사이트나 이런 곳에 기생충 촬영지가 어딘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영상과 예.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에 막 지금 그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하루에 6만 건씩 그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어허.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한 정보구나라고 해서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뭡니까? 반대하고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기생충이란 영화 자체가 아름다운 풍광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떤 고유의 문화를 이렇게 내세워서 만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예.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주거 불평등 그리고 반지하의 어떤 그런
그 생태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그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보여준 드러낸 그런 영화인데 빈부격차. 그렇습니다. 예. 그런 빈부격차라든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보여준다는 건 사실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반지하나 이런 곳은 그 하나의 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을 누군가의 어떤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이제 비판하는 그런 지점들은 이게 기생충 영화 보면은 이제 물이 막 범람하고요. 예. 예, 화장실도 막 예. 예, 범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수 시설은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더 빨리 내놓던지 아니면 가난한 그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영화를 계기로 더 좀 강력하게 수면 위로 좀 떠올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직접 경찰이 내사했던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해온 시민보 기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난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지적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게 뭐 네. 다른 언론으로 기사화된다거나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의원들이 그 요구했던 자료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혀 제출을 안 했고요. 또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당일날 출석을 안 했죠. 예. 뭐 새로운 증인도 없고 새로운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존에 나왔던 의혹 말고는 추가적인 어떤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여야가 합의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수입차를 이제 수입해오는 네, 맞습니다. 회사이고,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회사가 2009년에 우회 상장을 했어요. 다른 예. 상장사를 사가지고 우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시초가가 9,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 10달 정도 만에 거의 뭐 한 2,000원 아래로 떨어져요, 주가가.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예. 그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의 선수 이모 씨를 만나서 예.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주가를 띄워보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한테 100만 주 정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인수합병이 되고 나면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엔 보호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음흠. 이 11월이라는 시점이 보호예수가 딱 풀리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작전에 들어갔고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예. 돈이 있어야 되고 예.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주식은 이제 권오수 회장이 줬잖아요. 예. 이제 돈과 계좌를 제공할 만한 전주가 예. 필요한 상황이죠.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금감하는데 걸리니까. 그렇죠. 이 전국적으로 여러 계좌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 주식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수급을 조절하려면.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중에 한 명이었죠.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계좌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 빌려준 거죠. 이모 씨한테. 소위 말하는 선수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한번 내 걸로 해봐라.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죠. 이 경찰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내사하고 보고하고 예. 수사까지 들어간 겁니까? 정식 수사는 못 갔고요. 예. 이제 내사도 사실은 경찰에서 정식 내사가 되려면 예.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내사 번호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예. 내사 번호까지는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예. 수사로 전환은 못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내사하면서 네. 이 관련자들을 뭐 소환이라든가 네. 참고인이라든가 뭐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정식- 제가 알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이 알게 된 어떤 계기를 제공한 사람, 이 사람 조사는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전주 중에 한 명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권오수 회장하고 그 이모 씨, 예. 선수 이모 씨, 혹은 김건희 씨는 조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로서는 뭔가 입수를 했고 네. 내사가 들어갔고 관련자도 한 몇 명 불렀고 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로 진척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수사하려면 진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주식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예. 이런 게 쫙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이제 금감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거래소가 갖고 있는 걸 금감원이 통제하고 있죠. 예. 근데 금감원에다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예. 금감원이 경찰한테 못 준다라고 예.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사가 그냥 중지가 된 거죠. 금감원을 왜 안 줬습니까? 그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법적으로 예. 금감원에 경찰이 영장 없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금감원이 응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수사는 어떻게 해요? 검찰만 오로지 할 수 검찰만 할 수 있어요. 오로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서 경찰이 검사의 허가를 받아서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 쪽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예. 뭐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총장 아내죠. 네.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선수라든가 네. 연락 취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쪽에 저희가. 대한 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주가 조작의 선수 그 이모 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저 이분 찾는데 굉장히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예. 걸려서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두 번 예.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주식 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 예. 거기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지금 물어보시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를 만나봤냐? 그랬더니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이랬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통화를 했죠. 그때는 저는 이 일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권오수 회장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등기 우편도 보내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가고 뭐 전화도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을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속 보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뭐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그 경찰 내사 자료 또 네. 나름대로 뉴스타파가 취재했던 자료 예. 종합했을 때 그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네. 금전 거래도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예. 어떻게 뭔가 이 문제점이 있는 거래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보도 오늘 했지만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 말고도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가 금전 거래 관계를 수상한 금전 거래 관계를 가져왔던 것들은 예. 사실은 공시자료 같은 데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호.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보도한 경찰 보고서 내용도 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심 기자 이야기처럼 예. 검찰이 아니면 수사 못해요. 못한다라고 하면 못해요. 예. 지금 검찰총장의 네. 아내인 사람이 의혹이 있는 건데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이 항상 법과 원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아내든 간에. 예. 근데 현실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뉴스타파 보도 이번에 그 지난번 청문회에서 나왔던 네.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보도인데 예.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성을 띠겠죠. 예. 지금 현재 다른 언론에서는 혹시 이거 뉴스타파 기사 발을 받아 쓴 언론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경찰청 관계자가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예. 그래서 많은 언론의 기사들이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그 해명을 뜯어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적이 있고 그 보고서에 김건희 씨가 나오는 것까지 맞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중점적인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주범은 따로 있으니까요. 예. 아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자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사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 저도 기자지만 기사를 그렇게 쓰면 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제가 그 기사 이야기를 물어본 거는 예. 검찰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 여론이란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네. 거고요. 여론이 중요하겠죠. 예. 그 어쨌든 내사가 아니라고 한 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이 그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 오너 가족들이 아닌 이상 받기 어려운 혜택들을 예. 왜 김건희 씨가 받았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정말 의문이에요.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큰 거래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직후에 김건희 씨가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거 사실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예.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처럼 도이치모터스에서 자동차 사는 사람한테 할부금융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예. 이 회사가 출범할 때 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2억 원어치 김건희 씨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비상장이니까 아무나 못 사는 주식이거든요. 요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많이 보도가 됐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 20%나 싸게 산 의혹 이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전환사채도 다 팔았고 주식도 다 액면가 그대로 산가격 그대로 팔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800원짜리 혹은 1,000원, 1,500원짜리 주식인데 누군가한테 5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500원에 산 사람은 완전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겠죠. 대체 누구한테 팔았냐? 혹시 특수관계인은 아니냐? 예. 혹시 거래를 가장해놓고 맡겨둔 건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의혹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에 길게 한번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줍시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상장에서 한 9천 정도 했다가 2,000원대로 뚝 떨어졌다 했잖아요. 예. 다시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럼요. 한 1년, 2년에 걸쳐서 이게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4,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팩트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